4대 강타령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부는 언제부터 책임을 질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죠. 네.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아, 정말. 이 상식이 안 맞아서 네. 농담 같기도 하고, 뭐 잘 모르겠어요. 농담같이. 예.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농담 같은 느낌도 있어요. 예. 뭐 평론할 가치도 없고.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이제 할까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대한민국 경제, 남미와 좀 비교를 해보자. 예. 남미의 비교해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차베스 막 이러면서 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아직도 뭐 차베스를 그리워하는 예.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많죠. 네. 예.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한번 진행을 해보면서요. 네. 대한민국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예, 망하긴 망했는데 지난주 강연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망했을 때 우리가 잘못했다. 네. 다시 일어나야 된다가 아니라 이해찬 같은 사람처럼 거봐 과거 그거 때문에 이명박근혜 때문에 그랬잖아.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예, 대기업 때문이야. 그거 어떡할 거예요? 대기업 다 쫓아내고. 그러니까요. 베네수엘라 차베스는 어떻게 했냐면요. 네. 거기 똑같았어요. 저놈들 때문에 그런 거야. 대기업 놈들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 저것들이 네. 석유 말이지. 우리나라 석유가 얼마나 많은 나라야. 네. 베네수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석유가 많은데 우리가 아직도 가난하잖아. 네. 빈민가가 아직도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저놈들이 지금까지 다 헤쳐먹어서 그런 것이니까 저놈들 것을 뺏어서 뺏어자. 우리가 나눠 먹자. 정확히 이걸 한 거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이 그 빈민들이죠. 그러니까 네. 빈민가에 있는 뭐 인구의 한 40% 정도는 빈곤층이라고 해요. 예. 안 됐는데 당연히 박수를 치지 않겠어요? 열광을 한 거죠. 뭐 먹을 것도 주지, 학교도 보내주지, 네. 뭐 병원도 공짜로 가라고 그러지, 농토 다 나눠주지, 뭐 그러니까 뭐 정말 박수를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그 전에 소위 보수라고 하는 그 베네수엘라의 보수가 잘했으면 이렇지 않아요. 근데 베네수엘라 보수도 그 부패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야, 뭐 저것들 다 쓸어내고 그냥 완전히 새로 만들어 보자 한 거죠. 그리고 차베스가 그들을 설득을 잘 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고 나니까 어떻게 네. 되느냐? 그 부패한 보수보다도 나라를 다 뒤집어 엎은 그 이 좌파들이 훨씬 더 못했고 나라가 완전히 지옥이 돼버린 거죠. 예. 그렇잖아. 이거 우리 남북도 그래요. 남한과 북한도 보면 남쪽은 부패했었고 해방 직후에 말이죠. 북쪽에 김일성이 집권한 그 북쪽은 어땠어요? 그냥 싹 쓸어버렸잖아요. 싹 쓸어버리고 완전히 새 판을 짜니까 부패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예. 남쪽은 기존 체제가 상당히 유지가 됐기 때문에 기존의 부패가 그대로 보이고 지속도 되고 그랬는데 북한은 뭐 새로 완전히 틀을 짜니까 처음에는 부패하고 말 것도 없잖아요. 그 북한도 뭐 20년, 30년 가면서 부패를 했지만 네. 베네수엘라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부패한 그 보수들을 싹 쓸어내고 그래서 완전히 새로 시작해가지고 석유 가지고 다 나눠 먹고 가난한 사람들도 살만하게 됐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 이제 지옥이 돼버린 거죠. 지옥이 된 거리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 이것은 처음에 새 판을 짤 때는 다 좋은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소득주도 성장이니 무슨 뭐 최저임금이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느니 뭐 했을 때 아마 우리 이 신의 한수 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박수 치신 분들 많을걸요? 그렇죠. 굉장한 기대를 했고 왜 판을 새로 짜니까 그렇죠. 온통 희망만 있는 거예요. 희망만. 희망만 있는 거예요. 근데 경제라고 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희망 가지고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뭔가를 생산해내야 되잖아요. 기업이 있어야 되고 예.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기업이 돼요. 있어야 되고 기업가가 있어야 되고 노동자들이 힘들어야 하고 예. 이런 거예요. 중간에 보면 중간상도 있고 뭐 중간에 이익 띄어먹는 놈도 있고 뭐 아무튼 이 경제라고 하는 게 그렇게 깨끗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인데 야 이걸 지금부터 완전히 깨끗하게 싹 만들어버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너희들 다 먹여 살려줄게. 차베스가 그렇게 한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차베스는 15년 갔어요. 15년. 14년. 예.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2년도 못 가게 생겼네, 지금. 차베스가 그렇게 오래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유, 뭐냐면 예. 기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베네수엘라가 세계 세계 기름 매장량 뭐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1위. 네. 예. 우리 지금 북한하고 뭐 경제 협력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 지금 꿈 같은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그런 뭐 북한의 그 지하 자원 매장량이 뭐 4천조 원이 있대나 뭐 어쨌거나 네.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다. 그거 4천조면은 우리나라- 케네는 한 2천조 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1년 GDP가 1,500조예요. 예. 그러니까 뭐 한 3년 GDP 정도 돼. 네. 그 숫자만 들으면 야 이게 대박이네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네. 베네수엘라 GDP가 얼마냐? 아니, 베네수엘라의 지하자원 매장량이 매장량. 얼마냐? 1경 5천조 원입니다. 1경 5천 일경 일경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일경. 일경. 와. 그 지하자원을 갖고 이렇게 그냥 지옥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진짜 자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사람뿐이에요. 잘. 사람이 모든 것이지 자원은 세상에 다 널려 있어요. 베네수엘라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뭐 어디 가나 다 있잖아요. 우리 네. 그거 사다 쓰면 되는 거예요. 네네. 북한에서 자원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거 공짜로 씁니까? 국민들이? 그거 다 사서 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북한의 자원이 있는 거나 베네수엘라의 자원이 있는 거나 미국의 자원이 있는 거나 다 그냥 자원이에요. 어차피 사서 쓰는 거예요. 사서 써야 돼. 그리고 숨어 있는 자원 같으면 캐서 써야 돼요. 그렇죠. 캐는데 지금 신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4천조 원 저는 그래서 웃기지 마라. 그런 거는 해봐야 하는 거고 이명박 대통령이 자원 해외 자원 개발한다고 해가지고서는 돈 많이 썼잖아요. 그거 맞죠.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똑같은 거예요. 이 자원 개발해가지고 성공 확률이라고 하는 게요. 이 석유 메이저 업체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석유 개발해서 성공 확률이 10% 정도예요. 90%는 다 실패. 그냥 돈 갖다 쏟아 붓는 거죠. 안 나오고 10%의 확률 때문에 돈을 왕창 버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도 운이 좋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저기 막 벌려봐야 되는 거예요. 자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했다가는 그냥 뭐 10중 8구는 그냥 망하는 거니까요. 북한의 자원이라는 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석탄, 네.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광물질들인데 무슨 뭐 철광. 히토류들도 있고 뭐 다 그런 건데 글쎄 캐봐야 알아요. 아니 캐서 네. 석탄 갖고 발전하고 뭐 이런 것뿐이 더 쓸 수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석탄은 그렇죠. 예. 이제 와서 석탄 발전을 한다는 게 도대체 난센스예요. 아니 원자력 막아놓고 그러니까 석탄을 늘리고 있어요. 아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진짜 요즘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어이없어하고 황당해하는데 거기다가 북한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건 참 진짜 어이가 없어요. 이거 하는 걸 보면 예. 저는 그래도 이 정권이 좀 상식은 그러니까 하도 이명박 박근혜를 이 부도덕한 사람들로 막 매도를 하고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도덕적이긴 하겠구나. 예. 최소한 상식에 어긋나는 짓은 안 하겠구나. 뭐 동화 같은 그런 이상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도덕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좀 전에 이제 남미의 자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 베네수엘라가 차베스 정권에 의해서 15년 동안 망해가는 길로 갔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 자원을 믿고 예. 수출을 하면서 뭐 예. 기술도 개발 안 하고 사람도 안 키우고 그냥 석유만 팔고 그냥 국민들에게 그렇게 한 거죠. 희망만 계속 팔았는데 예. 결국은 지금 그 자원이 있어도 쓰레기 더미에서 남은 음식물 주워 먹을 수뿐이 없는 그런 정말 참혹한 상황이 됐습니다.
진짜 난센스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뭐냐면요. 네. 그 석유 위에 둥둥 떠 있는 나라가 네. 진짜 석유 위에 둥둥 떠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휘발유니 뭐 이런 걸 수입한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휘발유를 수입을 하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요. 네. 기술자들을 다 내보냈어요. 그 2000년대 초반에 이 차베스가 이상한 정책들을 막 하고 그러니까 네. 그 석유 공장에서 일하는 기술자들 뭐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 거예요. 네. 반 차베스 파업을 했죠. 아. 그랬더니 차베스가 어떻게 했냐? 까불어? 다 해고. 그냥 다 해고시켜버려서 18,000명 인가하는 사람을 다 다 해고를 해고. 시켜버리고 그 대신 차베스 추종자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네, 그냥 다 집어넣어 버렸어. 그러니 그놈의 공장이 돌아가요? 그놈의 석유 시추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석유를 가지고도 석유 생산을 또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또 아 기술자들이 없으니까 어디 있는지도 네. 모르고 파내봐야 조금 파내고. 그 기술자들 좀 뭐 일 좀 하는 사람들은 다 해외로 나가는 거지.